1990년에 10월 아마 기억으로 8일부터 지방자치제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단식을 시작하시는데 저는 10월 9일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총재, 평민당 총재의 건강을 관리 방문하게 됐죠. 근데 전혀 그 전에 인연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당시 최재승 보좌관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이쪽으로 왔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하고는 다른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거가 아닌데 그때서부터 뵙고 단식할 때부터 대통령이 만나게 됐으니까 1990년 10월부터입니다. 전 내과 전문의입니다. 단식 때 가서 뵀더니 단식에 대한 책을 이미 머리맡에 두고 계셨어요. 아, 단식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구나. 저한테 부탁은 무슨 주사나 이런 거는 안 할 테니까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관찰하고 봐달라 하는 그런 차원이셨죠. 그래서 아마 8일째 그때쯤에 이제 병원으로 후송하는 그 시점을 잡아서 후송하게 됐는데 그 당시 그때는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내분비내과 쪽에 허갑봉 교수님께서도 아무런 인연이 없으셨는데 또 그 김대중 당시 총재를 맡아 보셔가지고 그 이후에 인연이 그렇게 됐습니다. 후송돼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잠깐 아마 허갑봉 교수님이 보셨답니다. 이제 그 이후 쭉 제가 보다가 나중에 대통령 당선이 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치 선임을 하시는데 허갑범 교수님 그때 인연으로 이제 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제 임무는 끝났다. 당선되시고 나면 그렇게 해서 사실은 1월 1일부터 당선되시고는 그 당시 일산이죠. 일산을 나가지 않았더니 이강래 당시 보좌관을 통해서 보좌국으로 시고는 왜 안 나오느냐. 교수님들 중에 골라서 주치를 선임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당시 아마 의무실장 제도 또 주치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니 같이 상주하면서 돌봐드리는 게 의무실장이고 주치는 외부의 교수님들로서 이전까지 해왔습니다 하니까 같이 청와대로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도 졸지에 병원을 휴직하고 따라가게 됐습니다. 2002년도에 이제 허갑범 주치께서 이제 이 학교를 퇴임하시면서 자리를 주치를 저한테 하게 그렇게 하셨죠. 체질이라면은 좀 그렇고요. 건강하신 편이죠. 옛날 분으로서 참 어떻게 보면 기골이 장대하신 분이다. 풍채나 이런 것이. 키도 그렇게 예전 분으로는 작으신 편이 아니고 근데 고관절에 염증을 앓으셔가지고 다리가 불편하셨어요. 그게 제일 나중에는 이제 건강 유지하는데 좀 힘드신 면은 있었죠. 운동을 못하니까. 그게 제일 아마 핸디캡이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쪽 그 고관절이 무혈성 괴사라고 해서 요즘 같으면은 그게 인공관절 수술의 대상이 되죠. 근데 예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없었을 때니까 수술을 못하고 계셨다가 대선 직전에 수술을 하실까 마실까 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1997년도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계신 교포분이 오셔서 수술을 하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지금은 우리나라 형편의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이분이 미국서 수술하고는 자기는 미국 돌아가고 나머지는 여기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검토 끝에 수술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고 회복하는 시간도 있고 한데, 정치인이시니까. 그래서 못 하셨습니다. 결국은 수술을 못 하시고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셨죠. 별 낭설이 많았죠. 그때 치매가 왔다 그러고 무슨 병이 있다 그러고 했는데 그건 전부 낭설이었고요. 그 당시 그것이 제일 스트레스였습니다. 무슨 스트레스냐면 그런 낭설을 해명할 길은 없고, 그 다음에는 자꾸 이제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들, 기자나 이런 분들이 병원으로도 찾아오고 또 여러분들이 오게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강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받아야 되는지. 근데 당시 그 캠프나 당에서는 전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도 않으시고 모르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그 건강에 대한 문제가 그때 97년도에 굉장히 이슈화 됐었고, 나중에는 건강진단서를 발부하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얘기지만은 대통령께서 머무시는 곳에 신촌 세브란스에서 이현철 교수가 나오시고, 이제 저하고 간호사가 있으니까 간호사가 체열을 하고 피를 2개를 뽑아가지고 신촌 세브란스에 가지고 와서 검사하고, 하나는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검사 결과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건강진단서를 발부하게 되고, 각 과의 소견, 같이 여러분이 이름을 다 올리게 되고 해서 최종 문구는 제가 썼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고 했더니 참 좋아하셨어요. 기쁘다기보다는 표현을 잘했다, 그렇게. 그건 양심에 따라 쓴 게 누구한테 코치를 받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실제 그랬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연령이 들면서 어떻게 될지 하는 건 이제 그 다음에 맡으신 분이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또 저한테 맡겨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저는 제 임무가 대통령 선거 때까지 잘 모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제발 당선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다시 다른 의료진을 이제 선택하시게 되고, 그럼 내 임무는 끝나고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도 그렇게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투표하고 발표되는 날 일산 댁에서 저녁 늦게 집으로 오면서 이제 내 일은 끝났다,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본연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일이 찾으시면서 도와달라고, 표현이 딱 그 한마디 도와줘야 쓰겠는데 그 말씀에 그냥 다른 말을 못하고 그냥 네 그러고는 또 제 인생의 행로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런 루머처럼 돌아가신 국회의원 이름을 잘못 얘기하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할 길은 없고요. 치매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죠. 너무도 명쾌하시고 아주 이성적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나 이런 부분은. 이제 나머지는 연령에 따른 건데,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자꾸 들면서의 생각이 정말로 건강하신 분이었다. 다른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핸디캡도 있고, 물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이 성인병 같은 것에 대한 노출은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신 편이셨고, 상당히 그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고난 것이 있죠. 타고난 것이, 그래서 기골이 장대하다. 참 타고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